여러분, 집값이 11주째 떨어지고 있다. 이게 전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하락폭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8일 기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0.08%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1주 만에 떨어진 거예요. 1주 만에. 예.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단위로 이게 부동산 시세 하락에 대한 거 아니면 시세 상승에 대한 거 부동산 주간 시세를 내잖아요. 그 시세에 보면 1주 만에 지난 8월 1일에 이어서 8월 8일에 0.08%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와우. 이 수치는 여러분 0.08%라는 수치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을 합니다. 3년 4개월 만에. 개월수로 따지면 40개월인 거죠. 40개월. 2019년 4월 1일에 2019년입니다. 2019년 4월 1일에 0.08%가 떨어진 이후 40개월 만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입니다. 진짜 많이 떨어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계속 11주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11주째. 5월 30일에 0.01%가 떨어지더니 6월 20일에는 0.03%, 7월 11일에는 0.04%, 7월 25일에는 0.07%, 그리고 8월 8일에는 0.08%. 깊이도 더 깊어지죠. 떨어지는 깊이도. 떨어지는 깊이도 더 깊어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울만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수도권은 더 심합니다. 수도권은 그 기울기도 더 심하고요. 실제 떨어지는 하락률도 더 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8일에 수도권은 0.1%까지 떨어졌어요. 한 주에 말입니다. 7월 11일에 수도권은 0.05% 떨어지던 것이 18일에는 0.06, 그리고 25일에는 0.08, 그리고 8월 1일에는 0.09, 급기야 8월 8일에는 0.01까지 떨어졌습니다. 0.1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진 거죠.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락폭이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수도권은 더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집값 전체로 봤을 때 수도권의 하락폭이 좀 더 크고요. 수도권의 하락폭이 좀 더 크고요. 이게 점점 서울 외곽의 또 하락폭까지 크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점으로 점점 치닫는다. 어디 정점이냐? 서초죠. 용산이죠. 서초 용산은 지금 아직까지 0%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만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송파구만 하더라도 이미 떨어지고 있고요. 강남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초와 용산은 왔다 갔다 합니다. 떨어졌다가 보합, 떨어졌다가 보합. 그런데 서초는 올라갔다가 보합까지 내려오고 떨어진 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대로 간다면 정부가 250만 가구 플러스 알파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나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예측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공급 대책이 쏟아지면 당연히 집값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집값은 그에 따라서 사실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건축이 많아지고 서울의 주요 지역에 공급이 더 넘쳐나면 집값은 당연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떨어진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표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과 낙찰률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낙찰가율은요. 이게 감정가 대비 96.6%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만큼도 지금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감정가는 시가보다 많이 낮잖아요. 그죠? 시가보다 많이 낮습니다. 근데 지금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만큼도 안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최악의 침체죠. 게다가 낙찰률이요. 낙찰률은 경매가 진행됐을 때 실제 낙찰이 되는 비율을 말하는데
26.6%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예요. 7월 자체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실제 말입니다. 물가는 쏟아져서 경매되는데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유찰되는 거예요. 유찰되는 것이 거의 지금 예, 지표로 봤을 때 거의 뭐 26%니까요. 그죠? 예, 26%니까 74%가 유찰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낙찰되는 것은 26.6%밖에 안 되니까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추세적으로 분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전체 부동산에서 보면 말입니다. 제가 한 바 벌써 이야기를 한 2달 넘게 한 것 같아요. 예, 이 긍정적인 지표보다가 부정적인 지표가 너무 많아졌다. 부정적인 지표가 훨씬 많아지면 대세 하락에 접어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실제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점점 대세 하락 어떤 추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닌가가 아니라 거의 대세 하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럴 때 여러분 집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기다렸다 집을 사는 것 그게 지금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중요한 것은요. 경착륙이 되면 또 시장에 충격을 주거든요. 저는 연착륙되면서 서서히 앞으로 2년, 3년, 4년을 두고 이렇게 서서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예, 우리 경제가 예, 이래 급전지가에서 경제 위기로 가지 않고 서서히 예,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서서히 떨어져서 경제의 부담을 좀 덜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바람이지 이거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집단지성으로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